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준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공원이라는 자서전과 되짚고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올리는 주제는 주로 인문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튜브 방송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루는 것은 재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에 유익에 가치를 두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란 소재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세 번째 발간 예정인 당신도 바보구원이라는 책에 학원에 담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화면 하단에 좋아요와 붉은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의 유튜브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제도 중앙에 우뚝 솟은 한라산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아도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하고 다르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단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산이 있는데 동쪽에 사는 사람은 그 산이 서쪽에 있어 서산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의 주장이 옳을 것이고 하늘에서 보면 동산도 서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지요. 교회 가던 사람이 절에 가면 교회 사람들은 사탄에 빠졌다고 비판할 것이고 절에 있는 사람들은 잘한 일이라고 할 것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절에 있는 사람을 비판할 것입니다. 부인이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절에 푹 빠지면 절에서는 최고의 신도일 것인데 남편은 부인이 집안일 잘 안 는다고 불평할 것이고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버리고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충돌보다 이해로 변해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사례가 있어 들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토끼, 이 산토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서 1번 자라, 2번 호랑이, 3번 거북이, 4번 집토끼라는 사지선다형이 나왔다면 정답은 당연히 4번이겠지요. 산토끼의 반대, 자라, 호랑이, 거북이는 아니고 집토끼가 가장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다면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토끼라고 말하겠지만 들판토끼라고 할 수도 있고 섬토끼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토끼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화학생도는 알칼리 토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집토끼, 들판토끼, 섬토끼, 죽은 토끼, 알칼리 토끼를 전부 나열해 보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토끼를 산토끼의 반대 개념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인지를 토론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끼 요리에 알칼리를 가미한 알칼리 토끼 요리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는 교통신호등에 녹색, 황색, 적색과 화살표가 있는데
이의 작동, 이 점등 순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 생각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교실에 30여 명의 학생이 있다고 할 때 똑같은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삼각형을 하나씩 그려보라고 해봅시다. 30명 모두가 삼각형의 모양과 위치가 전부 다를 것입니다. 지시한 사람의 의도가 정중앙에 한 변의 길이가 5cm 정도 되는 정삼각형을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려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30명의 학생이 전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진에 띄워보겠습니다. 70대 백발인 노파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30대 초반에 스카프를 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노파의 못생긴 레브리코가 이제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노파의 백발이 젊은 여인의 스카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만 해도 추한 노파의 허름하고 누추한 옷에서 똑같은 여인의 아름다운 윙크꽃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림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중 오른쪽의 그림 중 어느 쪽의 원이 클까요? 지금 이 빨간색 원을 보면은 조그만 원 속에 있는 빨간 원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자를 가지고 실제로 재보면 이 원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여지가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글은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또는 눈을 감고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또 평화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와 그의 두 어린애들이 탑승하는 순간 아이들은 매우 큰 소리로 떠들고 지멋대로여서 전체 분위기가 금방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탑승한 그 남자는 바로 내 옆에 앉았는데 두 눈을 감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물건을 팽개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움켜잡기까지 했습니다. 매우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가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승객들이 짜증을 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쯤 해서 중년 남자와 어린 아이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요? 그 중년 남자는 어린 아이를 버릇없이 길러온 아주 젊은 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다음 글을 계속 읽어봅시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때야 이 남자는 마치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다음과 같이 힘없이 말하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답니다. 저는 앞이 깜깜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나왔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가 좀 더 깊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 남자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그를 이해해주며 내가 말하기 전에 그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부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너무 빨리 단정하여 상대방을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들 간에도 그러하지만 특히 부모는 자식들에게, 상사는 부하들에게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면 틀렸다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망가뜨리며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다. 당신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엉터리 생각을 하고 말하는 대신 좋습니다. 당신 생각은 그것을 나와 다르게 보고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만나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면서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다른 그것 때문에 다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도 불사하게 됩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고 잘못으로 판단하기 때문이겠지요. 여자는 낮에 운전을 잘하지만 밤에는 잘못하여 후진 주차에 특히 약하다고 합니다. 낮에 남자가 운전하고 밤에 여자가 운전하면서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여자가 낮에 운전하고 주차는 남자가 맡아서 하며 야간 운전은 남자가 맡는다면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부부싸움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남자는 냉장고에 있는 캔맥주를 찾아내지 못해도 여자는 손만 넣으면 캔맥주가 집혀 나온다고 합니다. 잘못하는 것을 시시콜콜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대신한다든가 도와주면 됩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가 엉성하고 여자가 세심한 편인데 그 가정은 반대였습니다. 여자가 빨래를 마치고 대충 걸어 놓으면 남자가 다시 털어서 각지게 걸어 놓고 집안의 신문지도 직사각형으로 쌓아 놓는 것은 남자이지만 이것 때문에 서로 핀잔을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세탁기에 넣는 것은 아내가 하고 내어다 이제 빨래가 되면 내어다 빨랫줄 인근에서 터는 것은 제가 하고 각지게 걸어놓는 것은 아내가 하고 있답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하고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지
않으면 부부싸움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복싱에서 죽기 상태의 선수와 공격하는 선수 간의 마지막 10초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공격하는 선수는 너무 짧고 공격당하는 선수에게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세상은 서로 다른 7음계와 7가지 무지개 색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있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사람 살이가 그렇게 힘들고 메마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회사에서도 모든 면과 상황에서 인간미가 있고 상대방의 입장과 다른 면을 존중해 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하단 붉은 사계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